안녕하세요. 속이 시원해지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톡 쏘는 소식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한국인을 경멸하더니 본인들이 아쉬운 상황이 되자 태도를 180도 바꿔 한국에게 도와달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던 베트남이 결국 항공업과 관광업이 파산 직전의 상태에 몰려 혼비백산된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여행하기 가깝고 물가가 저렴하여 한국인들에게 꽤나 선호되던 여행지였습니다. 한 여행업체 자료에 의하면 베트남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 중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예약한 해외 숙소에 대한 통계를 낸 적이 있었는데 베트남이 1위를 했습니다. 베트남의 여러 관광지 중 특히 다낭이라는 곳은 한국인들이 너무 자주 방문해 일명 베트남 다낭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관광지로서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전 세계 전염병이 터지며 전 세계의 항공 노선이 취소되고 여행업과 관광업은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베트남도 예외는 아니었죠. 베트남으로 가는 여행객들의 수는 급감하였고 당시 복수의 언론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한 베트남의 경제가 거의 파산 상태에 임박했다는 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2022년 8월 현재 베트남에서는 과거 베트남 다낭시의 영광을 되찾고자 한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보여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항공편을 증편 운항하거나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한국인이 많이 찾는 여행지에서 여행 패키지 특가 상품을 출시하는 등 한국에게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러한 행동들은 과거 팬데믹 초기의 경거망동한 행태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2020년 초 베트남에서는 한국인들을 혐오하는 일명 혐한 정서가 마치 유행처럼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코리아는 코로나다라는 유행어를 퍼뜨리는가 하면 베트남에서 관광업 등을 하며 지내는 한국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보며 조롱을 하는 등 그들의 행동은 말 그대로 혐한 그 자체였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를 퍼뜨리는 것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오는 것을 거부하던 베트남인들의 바람대로 지난 2년간 베트남으로 가는 한국인들의 발길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따라서 베트남의 항공업과 관광업이 직격탄을 맞아버린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의 여러 지역들 중 파산 선언을 한 곳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며 얼마 전 베트남의 판민진 총리는 한국의 기업들에게 투자와 협력을 부탁하며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굴욕적인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몰락해버린 베트남의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최근 베트남의 여러 항공업체들과 관광업체들은 항공편을 늘리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 상품들을 내놓으며 한국인 관광 유치에 힘을 쓰곤 있지만 오히려 한국인들은 베트남에 눈길조차 주고 있지 않으며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라는 것이 여러 소식통의 보도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베트남의 하늘길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당시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였고 이것으로 인해 베트남 항공 노선들은 기존 경로에서 우회하여 멀리 돌아가거나 아예 노선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베트남이 최근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한국인 관광객 유치와는 정반대로 상황이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들의 속은 타들어만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트남의 체계적이지 못한 항공 시스템입니다. 베트남이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세운 이런 파격적인 계획들로 인해 초반에는 잠깐 항공편 이용객 수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베트남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수요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는 잦은 연착, 결항, 항공사 이용 고객 불만 등으로 이어졌고 항공사의 티켓 취소와 환불 요청이 쇄도하는 결과를 낳아 오히려 베트남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애초에 담을 그릇이 되지 못했는데 지나치게 일을 벌려버린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동안 잠잠하던 팬데믹이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을 포함한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 후 1일차 이내에 PCR 검사를 받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여론은 한국 싫다는 베트남을 굳이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며 다녀올 필요를 못 느끼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관광지로서의 베트남의 이미지는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인뿐 아니라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베트남을 떠나려는 조짐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의 불필요하게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때문이라는데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들은 새롭게 비자를 신청하고 계속 기다려야 하는 나라는 베트남뿐이다라며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는 행정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며, 이럴 거면 차라리 베트남을 떠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베트남 내의 해외 기업들 대거 철수 소식들과 깊은 연관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최근 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베트남은 베트남 내의 자국민들에 대한 신규 확진 사례를 제대로 집계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국의 상황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면서 이 와중에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죠. 곧 있으면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팬데믹의 위험성이 많이 수그러들었고, 이것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업종들이 회복세를 보이는 추세입니다. 이에 베트남은 다가오는 연휴 기간을 이용해 한국인 여행객들을 상대로 돈 좀 벌어보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들의 작은 그릇,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무능함 등이 합쳐져 오히려 베트남의 경제는 더 처참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톡 쏘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속이 시원해지는 톡 쏘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